목요일날 시험 보고 그렇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내용은 이제 약간은 그럴싸한 얘기니까 살짝 여러분 같이 한번 빠르게 타이트하게 한번 구경해보고, 오늘도 박수 받고 집에 가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의라는 친구, definition, define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럴싸하게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언에 대비되는 정의랑 관련한 얘기예요. 자, 요 단어, 예를 들면 뭐 define이라는 단어 자체, 여러분 우리 파이썬의 함수 정의 적을 때 def로 스타트 했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name 에러 뜰 때 name 3 is not defined와 같은 느낌으로,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이미 자주 구경해 본 적 있는 단어예요. 요 정의는 뭐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뭐 컴퓨터 수업 늘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이게 파이썬 동네 정의가 뭐냐, C 동네 정의가 뭐냐 보다는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요 굵은 글씨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를 같이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하고 있고, 요것도 우리 런타임이라는 단어처럼 또는 컴파일이라는 단어처럼 약간은 중의적으로 여러분이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둘 다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C 컴파일러가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 숨어 있고 컨트롤 F5 눌렀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수행하는 작업들 중 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상수, 그 다음에 정의 두 개의 단어가 굵은 글씨로 등장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버그 기능을 사용하는 내용이 수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 쓰는 친구들은 실습실 컴퓨터를 미리 세팅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그렇게 얘기 드리기는 하는데 그냥 눈으로만 구경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앞에 앉아서 앞에 네 줄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작해보면, 자, 일단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수업에서는 꽤나 오래 전부터, 예를 들면 컴프 1 수업 세 번째 시간이죠. 그때부터 요 수식이라는 단어, expression이랑 문장, statement를 서로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옛날 수업 내용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3 더하기 5 적고 엔터키를 치면 수식 3 더하기 5를 집어넣은 가장 간단한 문장이라 말할 수 있는 수식문을 적는 셈이 돼요. 그럼 이제 실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런저런 얘기했었고, 뭐 if문의 조건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1학년 1학기 시점부터 이 둘을 구분해서 여러분 귀에다가 전달을 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둘은 진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봐봐요. 뭐 있을까요? 피아노 처음 칠 때 생각해 봅시다. 바이엘, 상권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요 건반을 무슨 손가락으로 눌러라 막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죠. 1, 2, 3, 4, 5 같은 식으로 숫자를 매겨 줍니다. 그러면 그 숫자대로 그 건반을 그 타이밍에 그 손가락으로 눌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책 잘 읽고 미리 연습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이엘이 아니라 한홍을 한 권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치는 그런 수준이 됐다라면은, 그러면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쳐도 사실 크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떤 손가락을 어떤 순서대로 굴릴 것이냐가 결국은 나의 어떤 심상을 표현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택으로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걸 건데, 나중엔 이제 그게 개인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술적인 안목 아래서의 주관적인 선택으로 이제 선택의 여지로 남을 건데, 뭐 바이엘 처음 칠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도레 칠 때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으로 치면서 스타트 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식이랑 문장을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중요하다라기보단 나중에는 그게 선택지로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작하는 거니까 구분해서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얘네는 오히려 프로그래밍을 더 자주 하는, 더 무거운 프로그램, 더 중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둘을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칼같이 구분해 가면서 코드를 적곤 합니다. 얘를 여러 문장들의 나열, 문장 스케일에서 내가 처리를 할 것이냐, 또는 이 친구를 수식 스케일에서 내가 처리를 할 것이냐를
구분을 해가면서 코드를 적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점에 그걸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좋아요.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한 느낌이겠죠. 뭐 수영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외울 것들 투성이처럼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대충 불러도 사실 뭐 앞으로 가는 데는 큰 지장 없단 말이죠. 뭐 학교종 노래 피아노로 치는 데는 큰 차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입식 교육을 당한다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더 잘 구분해 가면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골랐나를 서로 토론을 해 가면서 구분해 가면서 다루곤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프로그래밍을 자주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둘 수식이랑 문장은 별로 칼같이 구분하는 대신에 수식이랑 값을 서로 혼용을 해가면서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인데 그 계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evaluation이란 말이에요. 아예 그 행위 자체에 value라는 단어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값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3 더하기 5 같은 덧셈식 계산하면 인트가 8 나온다 이겁니다. 와 같이. 자, 근데 그러한 수식을 키보드로 치는 건 코드 적는 시점이에요. 그러한 수식을 실제로 계산하는 거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우리 인텔 CPU가 계산하는 건 당연하게도 런타임에 수행되는 겁니다. 서로 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혼용을 해서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쪽은 또 그럴싸합니다. 모든 수식은 계산하면 반드시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요. 따라서 어떤 수식 그 자체와 걔를 나중에 계산할 때 튀어나올 만한 결과값이랑은 서로 1대1 매핑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 수식이라는 단어랑 값이라는 단어를 혼용을 해가면서 부르곤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큰 지장 없다 이거예요. 1대1이기 때문에. 다만 시점이 좀 다를 뿐이지. 아무튼 오늘 수업은 이 둘에 대한 수식이랑 문장에 대한 얘기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요거 고치면서 마이크가 지금 작동을 안 하거든요. 제 목소리 뒤에 있는 친구들 잘 들립니까? 평소랑 똑같습니까 혹시? 평소에 마이크를 켜고 수업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잘 안 들으시는군요, 이 사람들. 큰 차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수업 진행할게요. 혹시나 차이가 크다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마이크를 한번 다시 켜볼게요. 지금 얘가 오락가락해요. 요 전기적인 상태가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일단 어거지로 고쳐놨는데 일단 가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 놓고 갈게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요 둘을 조금 부연을 해보면 수식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둘 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런타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또는 우리의 인텔 CPU가 해주는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 서로 무슨 행위의 대상인지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수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연산자를 곁들여서 더 커다란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수식 3이랑 수식 5를 가운데 더하기 연산자, 2항 연산자죠. 를 껴가지고 더 커다란 덧셈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문장도 얘는 비슷합니다.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문장,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의 일종인 if문, while문, 함수정의 이런 애들은 첫 줄 적고 콜론 적고 엔터키 친 다음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들을 하나 이상 갖는 친구들이었어요. 따라서 어떤 문장은 본인의 내용물로서 다른 문장들을 적는 게 가능해요. 다른 문장들 하나짜리, 한 줄짜리 심플 스테이트먼트들에 비해서 좀 더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요 둘만 봐서는 그래서 전에 둘을 구분할 필요가 굳이 있나?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쟤네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수식 위주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문장 위주로 문장 스케일에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뭐를 다르게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게 정상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시 코드를 살짝 구경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똑같은 C의 if문을 적어 갖고 왔어요. 근데 왼쪽은 지금 보시면 넘버가 0보다 작니? 그 다음에 넘버는 마이너스 넘버
와 같이 이 커다란 if문, 이 전체 C 코드 덩어리 안에서 명백히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만 살려둔 거예요. 따라서 if문 스타트 할 때 적는 if라든가 괄호 열고 닫고 조건식 구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식문을 구성하기 위한 세미콜론이라든가가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거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백히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뺀 나머지들만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자, 요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C 같은 경우 if문의 if 부분, else 부분을 적을 때는 내용물로 하나의 문장을 적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랑 달라요. 파이썬의 복합적인 문장들은 전부 다 내용물 문장을 하나 이상, 어떤 애는 3줄짜리, 어떤 애는 7줄짜리 적으셔도 돼요. 걔네들 들여쓰기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C는 그렇지 않아요. if문, if 부분 내용물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물론 0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닌 반드시 하나예요. 컴퓨터쟁이들은 하나를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if 부분의 내용물이 수식문, else 부분의 내용물이 수식문으로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C에서는 그 우리 자주 봤던 중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서 여러 문장을 모아서 하나의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완성하는 게 가능해요. 중괄호 열고 닫고 그 하나의 세트를 하나의 문장으로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if문들 또는 이제 GPT 잼미니가 얘기해주는 if문들 같은 경우는 그 if 부분 내용물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하나의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한 덩어리로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까지 복잡한 거 필요 없다라면은 어떤 if문의 내용물로 if 부분의 내용물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가 아닌 그냥 수식문, 그냥 다른 문장 같은 것들을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지금 그런 중괄호 치지 않고 일반 수식문을 각각의 부분 내용물로서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설명이 있을까?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는 if문 적을 때 if 부분은 일단 필수고 그 다음에 elif 부분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마 2주차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elif 부분 0개, 1개 또는 여러 개 적을 수 있고 else 부분은 0개 또는 1개 적을 수 있는데 C의 if 부분 같은 경우는 elif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if 부분은 필수고 else 부분은 0개 또는 1개 그 정도로까지만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자 방금 얘기했듯이 왼쪽은 지금 수식들만 살려둔 거예요. 오른쪽은 그거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명백히 수식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만 표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을 구경해 보면 일단은 맨 위에 줄은 if문의 조건식이에요. 어떨 때 내용물 문장 실행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떨 때 else 부분의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입니다. 따라서 런타임에 이 if문의 실행을 시작할 때 이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뭐냐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 true에 준하냐 false에 준하냐에 따라서 다음 문장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음 문장은 그 노란 화살표로 우리가 구경해봤던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if문 첫 줄에 노란 화살표 있을 때 F10 누르면 노란 화살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노란 화살표 있을 때 F10 누르면 1로 가거나 또는 1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어요. 음수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음수가 맞다면 넘버는 마이너스 넘버를 할 겁니다. 음수가 아니라면 넘버는 플러스 넘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는 적혀있는 C에 는은 연산자가 맞으니까 요 는 수식은 그 자체가 데이터 흐름 구성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적는 대부분의 상황, 수식을 적을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수식을 적을 때 그 수식들의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적어도 30% 정도는 는 수식을 적게 된다. 또는 뭐 그 는 수식이 적혀 있는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게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 는 수식은 그 자체가 데이터 흐름 구성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 화살표가 요 는 수식 적혀 있는 요 문장 자리에 오면 그 수식을 계산해서 넘버 자리에 부호를 바꿔서 담거나 부호를 바꾸지 않고 담거나를 할 거예요. 따라서 대충 요 정도까지 구경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수식 내용들만 봐도 아마도 요 전체 if문은 넘버 자리에
원래 담겨있던 값에 대한 절대값을 담으려고 하는구나와 같이 납득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만 분석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굳이 우리가 왜 적는 것이냐? 사람 귀찮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970년대에 C가 처음 나왔단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 컴퓨터의 메모리가 1KB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메모리 위에 글자 1024개를 올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c 파일을 적을 때 이런 절대값 구하기와 같은 단순한 코드 적을 때도 여러분이 저런 if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문장 뒤에 세미콜론 찍는 것들을 필수랍시고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얘네들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쯤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실마리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수식을 제외한 껍데기 부분, 좀 더 정밀하게는 if문의 껍데기들이잖아요. 수식문의 껍데기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적어도 파이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적어도 1970년대부터 만들어서 쓰고 있던 C 같은 경우는 그 C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적는 글자들은 그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노란 화살표 그 자체, 달리 말하면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의 갈 길을 지정하기 위해 쓰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세미콜론을 찍어놨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문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요 닫는 괄호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if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와 같이 범위를 지정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덩어리 앞에 노란 화살표가 딱 오게 될 거란 말이죠. 어느 시점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if문 꼭대기 요 첫 줄 내용 같은 경우는 if 괄호 닫고 하는 그 부분까지 노란 화살표가 오면 F10 눌렀을 때 조건식 계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식 계산했는데 true가 떴다. 그런 경우에는 노란 화살표는 그냥 순차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노란 화살표는 else 네 글자 적혀 있는 곳 바로 뒤로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if 부분 내용물 실행을 스킵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if 부분 첫 줄을 실행한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분기 흐름의 본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노란 화살표가 여기에 왔을 때 F10을 누르면 어디로 노란 화살표가 튈 거냐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면 결국 동전 던지기잖아요. 동전 던지는 게 조건식 계산을, 동전을 어떻게 던질 거냐가 조건식 적어서 이제 디테일을 살린 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면이 떴을 때 뒷면이 떴을 때 노란 화살표를 어디로 보낼 거냐는 요 내용물, 그러니까 요 else 키워드라든가 등등에 입각해서 수행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노란 화살표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칩시다. 아까 조건식 계산했는데 true가 떴나 봐요. 그래서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F10을 누르면 노란 화살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노란 화살표를 이 if문 자체의 다음 문장 자리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이에 껴있는 넘버는 더하기 넘버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도 이 세미콜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세미콜론 바로 뒤로 보낸다. else 부분 내용물 바로 뒤로 보낸다와 같은 느낌으로. 노란 화살표로 어느 쪽으로 보낼 거냐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else, if 부분 내용물 문장을 실행했다라면 if 문 자체의 다음 문장으로 옮겨야 돼요. 노란 화살표를. 그러기 위해서는 요 마지막 세미콜론이라든가 등등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요 else라고 적혀 있는 이상 노란 화살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등등이 작용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저 맨 꼭대기 if문 if 부분 첫 줄을 제외하면 전부 다 순차 흐름에 몸을 맡기도록 돼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노란 화살표 바로 뒤로 다음 줄로 내려버리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출하게 꼭 적어야 되는 것만 추가로 적도록 돼 있어요. 그 적어야 되는 거는 이 전체 C 프로그램의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을 어떤 느낌대로 가져갈 것이냐. 노란 화살표가 여기에 왔을 때 노란 화살표의 다음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와 같은 일종의 범위 내지는 각을 재기 위해 일종의 마킹을 해두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장들은 컴파일 도중에 여기에 노란 화살표가 왔을 때 F10을 누르면 노란 화살표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 문장의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문장을 실행하는 것 자체는 런타임에 수행할 거예요. 근데 컴파일 타임에 미리 그거를 재둔다 이거예요. C 컴파일러가.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 문장 넘버의 부호를 바꿔서 다시 담는 이 문장, 이 한 줄만 봐서는 F10 눌렀을 때 노란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걔는 지금 밑에 else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걔 내용을 여기 마지막 세미콜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노란 화살표를 보내야만 해요. 달리 말하면 요 어떤 문장의 다음 문장이 뭐가 될 거냐는 그 문장 자체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키워드들 또는 다른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를 추가로 살펴봐야지 이 문장의 다음 문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일종의 문맥,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문맥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식 부분은 전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요 수식은 부호를 바꿔서 다시 담는 애야. 요 수식은 넘버가 음수인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야. 그냥 그 내용만 봐도 됩니다. 그래도 납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를 쑥 들여다보면 아, 이게 결국은 절대값을 담는, 원래 담겨있던 값의 절대값을 담아두기 위한 거구나. 전체 숲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각각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문장 스케일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문맥을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맥을 어디까지 짚을 거냐, 요거의 다음 부분이 어디냐,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마지막 영역은 어디냐와 같은 것들은 지금 여기 적혀있는 세미콜론이라든가 각종 키워드들로 형성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if문의 if 부분이 그 여기에 노란 화살표 왔을 때 노란 화살표의 다음 위치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달리 말하면 프로그래밍의 분기 개념의 실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타는 건 맞아요.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컴파일 타임에 이 두 가지 화살표, 두 가지 흐름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런타임에 실제로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이번에 A 루트로 갈 거냐 B 루트로 갈 거냐를 결정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선택지가 하나 있는 친구들과 선택지가 두 개 있는 친구들로 된다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 while문도 마찬가지죠. while문도 맨 마지막 문장의 다음 문장은 while문의 조건식, while문 첫 줄자리예요. 그쪽은 아직까지는 순차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식 한 번 더 계산했을 때 true가 뜨냐 false가 뜨냐에 따라서 다음 문장이 while문 전체의 다음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while문의 내용을 첫 번째 문장, while문의 내용을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라고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식만 봐서는 이 계산 결과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false에 준할 때 다음 문장을 절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식, 수식 스케일을 구경한다라는 건 단순히 언제 위의 내용을 실행할 거냐, 아래 내용을 실행할 거냐, 그 문장의 디테일을 살피는 거에 불과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실행 흐름 중에 분기 흐름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그 분기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직접 적은 문장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컨텍스트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충분히 좋으면 이 둘을 그냥 하나의 세트로 머릿속으로 담겨두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하나의 세트로 구경하고 뭐 잘못 적은 부분이 있다라면 고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똑똑했다면 이미 MIT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지금은 우리가 다루는 예시 코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 회사 가서 훨씬 더 규모가 큰 프로그램에 코드를 내가 고쳐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머리 용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프로그래머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내 머릿속으로 한 방에 커버하기 어려운 수준의 규모가 다가오게 될 거다 이거예요. 요건 이제 내가 대학교로 MIT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힘들어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미리 얘네 둘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구나라고 짚어놓고 그 다음에 얘네를 한 세트로 반드시 구경해 놓고 다닐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정도를 추가로 챙겨두시는 게 여러분이 롱런하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구분해서 보여드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뭔가 감이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켜고 간단한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등장할 예정이고 요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 디버그 기능 쓸 예정이니까 우리 맥북 쓰는 친구들은 실습실 컴퓨터 살짝 켜서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프로젝트 하나 만들거나 열어주시고 이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붙여넣기가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if 부분 내용물, 요거 else 부분 내용물 요 정도 엔터 정도만 쳐주시고 뭐 그 정도면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주말 내내 몸살이 나가지고 어우 아직도 찌뿌둥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제 슬슬 느끼는 친구들 있겠죠. 나에게 다시는 계절학기 같은 거 수강 신청하나 봐라 라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저랑 같이 강한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이제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후회하고 있었고 아마 다음번 계절학기는 4년 뒤에나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막간을 이용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혹시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pdf 파일 복붙해 갖고 쓰세요. 몇 명 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4명. 절반 정도 왔어요. 이 사람들 출석 체크 해야 되는데. 제가 미분적 분학 수업을 정규학기 때 F를 받고 계절학기 때 F를 받고 두 번째 계절학기에 D 플러스를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이게 계절학기 F 나오는 게 진짜 사람의 심금을 후벼 팝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기 위해 꼭 노력해 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제 저는 출석을 안 해서 F 받은 건 아니에요. 실력으로 F 받았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출석 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더 필요하다 있습니까? 없으시면 빠르게 진행하고 퇴근합시다. 그 다음에 잠시 편의를 위해서 이게 9버전 스크린샷이긴 한데 위에 보시면 디버그랑 X64가 적혀 있을 거란 말이죠. 디버그랑 X64 적혀 있는 거, 요 X64를 눌러보시면 X86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골라주세요. 얘를 고르시면 이제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중에 협의적인 의미의 컴파일 할 때 X86용으로 컴파일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32비트 인텔 CPU가 깔려있는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용으로 우리의 C 프로그램을 빌드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서를 요 넘버는 넘버 더하기 초이스 세미콜론 요 자리에다 커서를 깜빡거리게 한 다음에 F9를 한번 눌러보세요. 만약에 F9가 듣지 않는다라면 F9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요 전체 줄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주면서 왼쪽에 회색 영역에 빨간색 점을 찍어주면 성공입니다. 이게 잘 작동 안 한다.
그러면 요 회색 영역을 직접 클릭을 하셔도 붙였다 뗐다를 할 수 있어요. 요 빨간색 점을. 아무튼 넘버는 넘버 더하기 초이스 부분에다가 빨간 점을 찍어주세요. 자, 요거야 뭐 클릭 딸깍이면 되니까 다들 잘 하셨을 것이고 이런 빨간색 점이 찍히면 성공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빨간 점을 잘 찍어놨다면 이번에는 컨트롤 F5나 F10이 아닌 그냥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컨트롤 F5 눌렀을 때랑 약간 다르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주냐? 보여드릴게요. F5 누르면 일단은 그래 빌드는 해야겠죠. 빌드가 끝나면 까만 창이 떴고 그 다음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디버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까만 창 이런 식으로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고 노란 화살표가 요 빨간 점 우리가 찍어놓은 데에 턱하고 걸려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지금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보면 다시 얘기할게요. F5를 누르면 디버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디버깅 우리 F10 눌러도 디버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F10을 눌렀었다면 디버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성한 main.c 내용물 중에 가장 처음 실행될 만한 부분 그래서 메인 함수정의 여는 중괄호 부분에 노란 화살표가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그런 느낌에서 처음부터 이제 작업을 디버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F5를 눌렀을 때는 지금 여기에 노란 화살표가 있다라는 건 우리 순차에 몸을 맡겼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요 여는 중괄호 부분, 그 다음에 넘버는 5세미콜론, 그 다음에 요 if문,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수식문의 실행까지 다 끝난 채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는 빨간 점을 보통은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서 중단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10은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맨 처음부터 디버깅 할 거야를 의미하는 단축키라면 F5는 디버깅이긴 한데 일단은 쭉 실행해봐와 같은 식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디버깅용으로 쭉 노란 화살표 돌려가면서 실행하다가 이렇게 노란 화살표가 빨간 점으로 표시해둔 코드 덩어리의 바로 앞 자리로 올 때마다 자동으로 일시 정지를 해줍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살짝 멈춰줘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지금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30줄짜리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사 가면은 요 .c 파일 자체가 수십 수백 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부분이 어떤 예를 들면 A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 잘 실행되나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F10 누르고 스타트하면 걔가 호출될 때까지 계속 F10을 수십, 수백, 수만 번을 연타를 해야지 간신히 A 중괄호 쪽으로 우리 노란 화살표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엄청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그냥 A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적절한 자리, 뭐 여는 중괄호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거기다가 노란 요 중단점을 찍어둔 다음에 그냥 F5 돌리는 겁니다. F5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쭉 메인 여는 중괄호부터 쫙 실행하다가 A 함수의 여는 중괄호 부분 실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잠깐만 하면서 우리한테 턴을 넘겨준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다란 프로그램 디버깅 할 때는 이 중단점을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노란 화살표가 떠 있다. 내 프로그램이 일시 정지를 했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전이랑 동등하게 F10 눌러가면서 한 번씩 실행하거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용도로 쓰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실행 흐름 자체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도 main.c 왼쪽에 보일 메모리 1 탭, 그거 왼쪽에 보일 디스어셈블리라는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안 보인다라면 요렇게 메뉴 들어가시면 저 디스어셈블리 창을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튀어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래 여러분 지금 잠깐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이 숫자가 지금 보입니까?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보인다라면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제 코드 바이트 표시라는 게 체크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러면 안 보이고 이러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은 요걸 한번 띄워 놓은 채로 그럴싸하게 같이 한번 구경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면 성공이에요. 지금 보시는, 자, 지금 숫자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맨 왼쪽에 적혀 있는 숫자는. 그래서 아마도 왼쪽에 있는 저 16진수로 8자리, 달리 말하면 4바이트짜리로 적혀 있는 친구들은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도 봤었고, 요전에도 우리가 그 조사식인가 해가지고 앰퍼샌드 넘버 할 때에도 구경해 봤었던 위치 값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모리 탭 가가지고 저걸로 이제 조회하면은, 검색하면은, 지금 여기 영어로 적혀 있는 MOV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숫자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숫자 표현이 지금 이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저만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이 숫자를 가지고 검색하면, 검색 때려볼게요. 메모리 탭 가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게 16진수니까 0x 해갖고 검색하면,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정확히 이 자리에는 8B가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뒤에 45가 있고 F8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거를 단순하게 나열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네를 의미에 맞게 뚝뚝뚝 잘라가지고 한 주씩 엔터 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바이트가 어떤 move라는 어쩌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3바이트, 그러니까 b 플러스 3 하면은 2가 나오겠죠? 2번지부터 3바이트는 요 add라는 명령어 용이다. 와 같은 식으로 지금 끊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이렇게 5바이트짜리고 어떤 애는 2바이트짜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길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 보여요. 일단 인텔 CPU는 요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우리 지금 main.c에다 적어놓은 C 문장들 한 줄 한 줄을 지금 해놨단 말이죠. 내가 적은 C 문장 아래에 적혀있는 요 숫자들이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가 그 문장에 대해 실제로 기록해둔 .exe 파일에다가 빌드 결과로서, 컴파일 결과로서 집어넣어둔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더한 다음에 담는다는 9바이트, 9바이트, 달리 말하면 3개의 명령어로 컴파일 해놨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런타임이에요. 까만 창 열어놨고 우리 프로그램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위에 각각의 자리에 저런 숫자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텔 CPU는 실제로 저 숫자를 적절하게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작업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자, 저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못 외워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숫자를 실제로 컴퓨터가 읽을 건데 그게 적당히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를 오른쪽에다가 살짝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요게 기계가 읽으라고 적어놓은 숫자를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해 둔 거를 소위 말하는 어셈블리 코드라고 여러분 말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 이제 살짝 시간을 내서 지금 여러분 스크롤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메인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안에 적혀있는 if문이라든가 수식문이라든가 return문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얘가 뭐 하는 문장이구나. 런타임에 우리의 인텔 CPU가 뭐를 해야 되는 문장이구나가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각각의 문장들의 의미를 토대로 저기 적혀있는 어셈블리 코드들, 영어로 적혀있는 코드들을 살짝 구경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충 구경해보면 비슷하게 생긴 문장들, 비슷하게 생긴 수식들은 비슷한 어셈블리 코드로 컴파일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명령어 자체의 명칭이라든가 등등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읽을 만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얘 지금 보시면 MOV move의 약자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방금 전에 그렇게 여겼죠. 옮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뭘 옮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EAX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EAX에다가 옮긴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넘버라는 이름은 우리가 정한 선언 적어서 도입한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dword ptr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앰퍼샌드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그거를 EAX에다가 담아줘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요 첫 번째
3바이트짜리 어셈블리 코드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요거 실행하면 그러니까 지금 F10 누르면 정확히 그 작업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dd를 한번 봅시다. add는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EAX에 담겨있는 값이랑 그 다음에 초이스 메모리 위 초이스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더해줘 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그 정도까지 지금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move는 지금 EAX에 담겨있는 값을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담아줘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넘버 자리에 최종적으로 담는 게 목표예요. 지금 요 수식문에 요 는 수식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덧셈 결과를 담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마지막에 EAX에 담겨있는 값을 넘버 자리에 담는다 라면 요 EAX에 덧셈의 결과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요 위에 있는 add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령어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EAX 값이랑 초이스 자리에 있는 값이랑을 더해서 좌항 자리에 담습니다. 달리 말하면 얘는 사실은 더하기 연산자가 아니라 더하기 는 연산자를 적어놓은 것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좌항이랑 우항을 더해서 좌항 자리에 담습니다. 뭐 그러면 말 되죠? 그죠? 넘버 값이랑 초이스 값, 넘버 값은 지금 EAX에 담겨 있고 EAX에 담겨 있는 넘버 값이랑 초이스 값을 더해서 그 결과는 EAX에 담겨 있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담는다와 같이 컴파일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서 다른 명령어들도 소위 인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개짜리, 하나짜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한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해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 동안 각자 구경해보고 설명을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살짝 구경해 보면 지금 살짝 봐주시면은 위에부터 봅시다. 의외로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볼게요. 요 넘버는 5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명령어 하나로 컴파일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if문의 첫 줄 조건식 계산하고 그거 부분 명령어 2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명령어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명령어 2개, 2개, 방금 봤던 거 요거 3개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는 지금 명령어가 무려 5, 6, 7, 8, 9 명령어 9개, 닫는 중괄호 한 글자가 명령어 9개로 컴파일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여는 중괄호가 이 친구가 아주 환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자 수가 컴퓨터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랑 그 규모가 정비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일단은 처음으로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일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어떤 함수 내용물 실행을 스타트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구경하기에는 여는 중괄호 부분이 가장 할 게 많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이 안쪽 내용물 실행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일단 그러려냐고 넘깁시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일단은 는 적혀 있는 넘버는 5 부분은 지금 무브 명령어 하나, 그 다음에 넘버는 마이너스 넘버 같은 경우도 무브 명령어 2개, 그 다음에 플러스 넘버도 무브 명령어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무브 명령어 2개 이런 식으로 엔간한 내가 는 연산자 적어서 구성해 놓은 수식들에마다 무브 명령어가 최소한 하나씩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컬 명령어가 있는 걸 봐서는 3라는 함수 내용을 살짝 실행하고 돌아오는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봤었던 함수 출식 계산과 관련한 전용 명령어가 지금 콜 명령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콜 결과를 초이스에다 담는 게 목표니까 3의 리턴 값을 초이스에 담는 게 목표니까 일단 무브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EAX인가 뭔가 하는 게 여기저기서 계속 쓰이고 있단 말이죠. EAX에 담겨 있는 값을 초이스 자리에 담아요. 마지막에. 그 말은 뭐겠어요? 저 3라는 친구가 우리한테 3을 리턴했든 5를 리턴했든 그 숫자는 지금 이름이 3니까 3을 리턴했겠죠. 그 3이라는 숫자는 EAX에 담겨있는 채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일단 가져갈 수가 있겠죠. 어떤 함수가 나한테 인트 값을 던져주기로 해놨다. 그럼 약속을 해둔 거예요. 그 인트 값은 EAX에다 담아서 우리한테 던져주겠다 이겁니다. 메모리 뭐 다른 뭐 리절트 자리 막 그런 거가 아니라
요 EAX에다 담아줬고, 따라서 EAX에 아마도 담겨있을 3의 리턴 값을 메모리 초이스 자리에 담으면 이 전체 는수식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문의 실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아까 전에 구경해봤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는수식 요거 한번 봅시다. 얘는 자, 지금 어셈블리 코드 보면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5를 담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전체 예시 코드에 있는 모든 무브 명령어들 중에 제일 깁니다. 7바이트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의외로 지금 보시면 0500000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명령어 안에 이 명령어는 5를 담는 명령어다 라는 게 일종의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명령어 실행하는 동안 사용할 데이터, 엄청 중요한 인트 값을 명령어 안에 내장시켜 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는 넘버 자리에다가 항상 5를 담는 명령어로서 지금 이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5 담으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를 move 명령어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얘 한번 볼까요? 넘버는 더하기 넘버를 봅시다. 얘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서 가져와서 EAX에 담아요. 그 다음에 EAX에 담겨있는 값을 넘버 자리에 담아요. 이런 식으로 move 명령어 2개를 지금 쓴 꼬라지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항 계산 결과를 EAX에 담고, 그 다음에 그 우항 계산 결과를 좌항 자리에다 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엔간한 는수식들은 move 명령어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만 지금 move 명령어 하나로 메모리 위에서 int 값 5를 가져오는 행위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이 명령어 안에 그 중요한 숫자 05000000이 들어있으니까요. 대충 그 정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얘는 이제 좀 중간에 특이한 거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본다라면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와서 얘 NEG 같은 경우는 얘 뭐의 약자겠습니까? 자, 그 포지티브 반대말 네거티브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걔 동사격에 해당하는 표현이 negat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negate의 약자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컴퓨터 동네에서 이 negate는 부호를 바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일단은 뭐 그럴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EAX에 담겨있는 값을 부호를 바꿔서 다시 걷다 담으라 이거예요. 단항 연산자죠. 실제로 지금 그걸 해야 되는 순간이라 그렇습니다.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부호를 바꾼 결과를 다시 넘버 자리에 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져와서 부호 바꿔서 다시 담는 거 적혀있는 그대로 잘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는수식에 대해서는 구경이 끝났으니까 이제 요 실행 흐름과 관련한 걸 살짝 봅시다. 여기 보시면 요 if문 첫 줄이에요. 지금 보시면 CMP라는 명령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마도 compare의 줄임말이겠구나라고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손에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담겨있던 값을 들고 와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0을 들어요. 그 다음에 compare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좌항이 이겼냐, 우항이 이겼냐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건데, 이 밑에 있는 명령어는 지금 JGE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07C 17DD H 소문자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는데, 요거를 들고 가서 저는 지금 끝자리가 DD란 말이죠. 그 DD는 요 else 부분 내용물 첫 번째 명령어 로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넘버는 더하기 넘버 부분 첫 번째 명령어의 메모리상의 위치가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정상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요 JG는 분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명령어다라고 여러분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고, if문 첫 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JG는 뭐의 약자냐라고 생각한다면, 자, 생각해봐요. 자, 넘버 값이 0보다 작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노란 화살표 그냥 순차에 몸을 맡기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따라서 이 JG는 G 같은 경우는 greater equal의 줄임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게 아닌 거니까 크거나 같으면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J를 해라, 점프를 해라 해요.
그래서 요거 JG는 점프 그레이터 이퀄의 줄임말이고 방금 전 컴페어한 결과 좌항이 우항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노란 화살표를 여기로 보내라와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좌항이 크거나 같은 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좌항이 우항보다 작은 경우에는 점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노란 화살표는 그냥 다음 줄로 내려간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돼 있는 친구예요. 자, 이거 필요하겠죠? 이게 분기 흐름의 본질인 거예요.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노란 화살표는 그냥 다음 줄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정한 바로 else 부분 첫 줄 부분으로 노란 화살표가 점프한다 이거예요. 앞전멸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분기의 본질이니까요. 아무튼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봅시다. 자, 그럼 이제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했다 칩시다. 지금 요 문장 자체에 대한 컴파일 결과는 이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JMP라는 이름의 명령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JMP,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저 같은 경우는 E3 번지가 지금 적혀있고 요 E3는 뭐 여러분 지금 아마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if문 자체의 다음 문장 자리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그냥 순차에 몸을 맡긴다라면 이 다음에 노란 화살표는 여기로 내려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if 부분 내용물 실행을 끝냈다라면 else 부분 내용물 실행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주사위 굴리고 동전 굴리고 막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JMP는 말 그대로 점프의 약자인 거예요. 무조건 점프하는 겁니다. 어디로? 자, 지금 이 점프를 한다라는 건 방금 전 조건식 계산했을 때 넘버가 0보다 작은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하지 않도록 else 부분의 다음 부분, 달리 말하면 이 전체 if문의 다음 문장에 첫 번째 명령어 자리로 점프하도록 JMP 명령어가 추가로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명령어를 다 반드시 넣어둬야겠죠? 안 그러면 순차의 몸을 그냥 정통으로 맡길 테니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안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서 JG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점프했다라면 요 else 부분 내용물 문장 실행하고 여기는 그냥 순차의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려가면 이 부분 실행 끝나는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분기 흐름도 지금 봤을 때 저 컴페어가 뭔가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점프를 하는 윗부분,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부분을 스킵하는 JMP 명령어가 사이에 껴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구경에 따르면 while문도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컴파일 되겠죠. while문도 내용물 문장 가장 끝부분 뒤에다가 JMP 명령어 하나 넣어둔 거예요. 맨 꼭대기로 무조건 올라가라와 같은 JMP 명령어가 있다 봐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뭐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분기 흐름도 구경해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보면, 그쵸? 우리 이전에 살짝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선언에 대해서 런타임에 수행할 작업은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이 선언에 대해서 명령어는 단 한 줄도 지금 들어있지 않다. 그것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는 중괄호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는 스킵을 하고, 아무튼 준비 잘 해줄 거예요. 닫는 중괄호 부분을 살짝 봅시다. 자, return 0 세미콜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2바이트짜리 XOR 명령어가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3 호출식 적혀있던 부분 살짝 보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3를 호출한다. 3 내용물 문장 실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노란 화살표가 잠깐 3 중괄호,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를 경유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 겁니다. 모종의 방식을 써서. 그래 놓고 얘는 지금 EAX에 담겨 있는 값을 초이스 자리에 담아요. 따라서 3의 리턴 값은 EAX에 담겨 있는 채로 요 컬 명령어 실행이 끝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3를 호출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안에서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내가 호출 받은 입장에서 메인 내용물 실행을 유발한 그쪽에다가 인트값 0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목표는 그 인트값 0을 EAX에 담은 채로 나의 명령어 실행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move 명령어를 쓰지 않았어요. EAX에 0을 담는 명령어를 이렇게 지금 XOR EAX, EAX와 같이 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return 0 세미콜론을 한다라는 건
이제 내 중괄호 내용물 실행을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 나는 리턴 값을 저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EAX라는 데다가 내 리턴 값을 담아두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move EAX, 그 다음에 0 같은 느낌으로 move 명령어를 쓸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XOR라는 명령어를 써서 EAX랑 EAX를 XOR를 해서 아마도 그 결과를 EAX에 담아라 와 같은 느낌의 명령어를 썼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XOR라는 친구는 파이썬에는 조금 슬프게도 XOR라는 키워드가 없어요. AND랑 OR는 본 적 있는데 XOR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얘를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 파이썬을 놓고 봅시다. 파이썬을 놓고 보면 자, 봐봐요. 3 and 5 엔터 치면 뭐 나옵니까? 3이랑 5, 3 그리고 5예요. 둘 다 true에 준하죠? 그러면 엔터 치면 뭐 나와야 될까요? true에 준하는 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은 5가 나옵니다. 아무튼 요거는 기다 아니다를 논의하기 위한 불린과 관련 있는 불 어쩌고 형식이랑 관련 있는 그쪽 얘기였고 3 and 5 하면 5 나와요. 오른쪽 거가 나옵니다. 3 and 0 하면은 이때는 0이 나올 거예요.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고 비슷한 느낌으로 3, 5, 5 하면 이때는 3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이거대로 해두고 자 이거 말고 이제 3 자 이제는 그걸 해볼게요. b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bin이라는 친구는 자 우리 컴포원 수업에서는 hex라는 친구를 써봤어요. hex라는 친구는 예를 들면 10진수로 치면 그러니까 int 값 3을 16진수로 내가 리터럴 적으려면은 0x3 적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hex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이걸 이제 16진수로 적으려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7글자를 적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내가 적으면 얘는 지금 10진수로 따지면 1, 2, 3, 4, 5, 6을 의미하는 리터럴 적은 셈이 됩니다. 그거를 bin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 하면 얘는 이제 0b로 스타트하는 이진수 표현을 여러분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0b 1, 1 하면 자 이거 이진수 여러분 알죠? 0b 0 하면 이진수로 0은 0이에요. 이진수로 1은 1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가 10진수로 따지면 2잖아요. 근데 이진수에는 2라는 자릿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하면 2가 되는 거예요. 10진수로 따지면. 자, 그래서 0b 예를 들면 10, 10, 10, 10 그래 10 그 다음에 앰퍼샌드를 하나만 적으면 이게 비트 단위, 비트와이즈 어쩌고 연산자라고 여러분 살짝 구경해 봤었던 그 AND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얘는 뭘 볼까요? 1, 1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요건 이제 10진수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다시 2진수로 풀어줘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10이랑 11이랑 AND를 하면 양쪽 다 1인 부분만 1로 살아남아요. 양쪽 중에 한 명이라도 0이면 그 비트는 0으로 죽어요. 둘 다 0이면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5어 연산자는 이렇게 그 쉬프트하고 300원 할 때 원 기호 누르면 바를 적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요걸 하시면 얘는 이제 양쪽 중에 한쪽이라도 그 비트가 1이면 결과도 1이 나옵니다. 따라서 10이랑 11이랑 5어를 하면 11이 나와요. 반면 이제 10이랑 11을 XOR 방금 전에 얘기했던 XOR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요 Shift 6 하면 적을 수 있는 그 웃는 얼굴 기호를 적으시면 돼요. 하시면 얘는 0B1 그러니까 0B012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11002랑 그 다음에 1010이랑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얘는 우리한테 0110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얘는 양쪽이 같으면 0이에요. 양쪽이 다르면 1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5어 연산자처럼 동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릿속으로 나는 오늘 택시 또는 지하철을 타야겠어 와 같이 마음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택시 또는 지하철 할 때 택시랑 지하철을 한 번에 타는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타는 거를 고려를 합니다. 반대쪽은 안 타고요. 그래서 그거랑 동등한 게 익스클루시브 오어, 엑스오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쟁이들의 오어는 그런 익스클루시브하지 않고, 그러니까 둘 다 타는 것도 true에 해당하는 그 친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넘버에 뭐 0B 뭐 이상한 잠깐 이건 안 되지. 뭐 이런 이상한 거가 적혀 있었다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랑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AND를 하면 반드시 원래 담겨 있던 숫자가 나와요. 왜냐? 좌항이 1이었다면 우항도 같은 자리에 1일 테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이랑 AND를 하면 반드시 나 자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랑 OR을 하면 나 자신이랑 OR을 하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1이라면 반대쪽도 1이에요. 한쪽이 0이라면 반대쪽도 무조건 0이에요. 따라서 나 자신이 나옵니다. 근데 나랑 나를 OR을 하면 방금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이 나와요. 왜냐? 어떤 비트가 좌항이 1이면 우항도 똑같은 숫자니까 1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 0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비트가 좌항이 0이면 우항도 똑같은 숫자니까 0이에요. 따라서 결과도 0이에요. 따라서 나 자신이랑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짓을 EAX를 붙잡고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EAX에 원래 담겨있던 값이랑 EAX에 원래 담겨있던 값을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한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0이 나올 건데 그 결과를 EAX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리턴 값에 해당하는 인트 값 0을 EAX에 담게 됩니다. 걔 변태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장점이 이 명령어는 2바이트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넘버에 5를 담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얘는 7바이트짜리 친구였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골라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익스클루시브 5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넘버 자리에 항상 계산하면 5가 나오는 뭐 그런 복잡한 연산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명령어 하나로 커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별 수 없이 그 정답에 해당하는 05000000을 집어넣어서 무분 명령어를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닫는 중괄호에서 정리하면 이제 마지막 RET 명령어를 쓰면 노란 화살표를 저쪽으로 내보내게 된다. 그 정도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해봤고 살짝 정리하면 자,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 문장들도 결국 런타임에는 숫자가 돼서 존재할 거예요.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거는 죄다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CPU는 이 숫자들 뭐 86으로 시작하는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숫자들을 외우거나 하진 않아도 돼요. 다만 이 숫자들의 나열이 곧 순차 개념의 본질에 해당한다라는 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텔 CPU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마치 파이썬 인터프리터처럼 메모리 위에 적혀있는 숫자들 덩어리대로 읽어가면서 다행히도 그 친구는 첫 번째 꼬라지를 봐서 아 이게 지금 5바이트짜리 명령어겠구나 7바이트짜리 명령어겠구나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적절한 만큼 하나씩 읽고 와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아무튼 적혀있는 순서대로 들고 와서 작업을 수행해주고 있고 그게 곧 순차 개념의 본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봤듯이 선언에 대해서는 런타임에 수행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명령어도 살아남고 있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저기에 뭔가가 적혀 있다라는 건 런타임에 질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는 수식 같은 경우는 move 명령어를 써서 구성을 해놨어요. 이 move 명령어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는 연산자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등장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메모리 위에 넘버 값을 들고 와서 부호를 바꿔서 다시 남는다를 하기 위해 move 명령어가 2개가 쓰인 거예요.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식 같은 경우는 일단 CMP 명령어, 컴페어 명령어를 써요. 얘는 우리 컴포넌 수업에서도 살짝 나왔던
대결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비교는 기본적으로 뺄셈이에요. 뺄셈에서 0이냐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좌항이 더 컸냐 우항이 더 컸냐 둘이 동등했냐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서 그래서 전체 이프문 실행 과정에서 다음 명령어를 지정하는 거는 JGE라든가 JMP 같은 점프 명령어들을 중간에 껴가지고 구성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런 명령어들은 우리가 직접 수식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 적어가지고 구성한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프문 첫 줄 부분, 그 다음에 요 else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그 else 부분 내용을 마지막 세미콜론 같은 일종의 문맥에 입각해서 우리의 컴파일러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어디로 점프를 해야 될지를요. 아무튼 JGE 같은 경우는 얘가 분기의 핵심에 해당하는 명령어예요. 마음에 들 때만 점프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점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순서가 반대긴 했죠. 자, 지금 if 부분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면 안 되는 경우 저기 멀리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else 부분 첫 번째 명령어 쪽으로. 아무튼 JG는 점프 그레이터 이퀄의 줄임말이고 방금 전 같은 경우는 넘버가 0보다 작은 게 아닌 경우는 저쪽 가야 되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가 중간에 껴둔 겁니다. JMP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봤고 이 친구는 아예 무조건 노란 화살표를 저쪽으로 텔레포트 시키다 이거예요. 여기로 가세요 같은 느낌으로 적어둔 겁니다. 아무튼 이 JMP 명령어가 중간에 껴 있었고 걔가 반드시 필요했었다.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껴줘야 됐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준다 이거예요. C 컴파일러가. 그 다음에 EAX라는 친구가 자주 등장했는데 이에 대한 정식 명칭은 register라고 부릅니다. register는 영어로 register예요. 그래서 이 register는 뭐냐? 봐봐요. 메모리 위 넘버 자리, 초이스 자리라고 얘기했었고 우리 실제로 메모리 위에 앰퍼샌드 넘버 검색해가지고 여기에 03000000 들어있네 구경해봤고 등등등. 아무튼 우리 프로그램에 사용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요 EAX라는 친구는 메모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예요. 자, CPU 본인이 내가 사용할 값을 담아둘 수 있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CPU에 내장되어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메모리라는 건 CPU 밖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애초에 칩이 달라요. 서로 진짜 물리적으로 서로 이격돼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걔네가 하나의 칩에 들어있을 수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선 그어놓고 막 함부로 침범한다거나 하지는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레지스터는 메모리가 아니라 CPU 칩 안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숫자 하나 담아둘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방금 전 디스어셈블리로 봤던 인텔 CPU용 명령어는 보통은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좌항 자리에 담는다와 같은 명령어들이 태반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 손에는 레지스터 그다음에 다른 손에도 레지스터를 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방금 전 XOR 명령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다 본인 서로 다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숫자 덧셈 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위치값, 메모리상의 넘버 자리에서 가져온다. 메모리상의 초이스 자리에서 가져온다. 와 같은 느낌으로 메모리상의 위치를 써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손에 05000000 같은 상수값을 쥐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해요. 그리고 요거의 거꾸로 되는 부분. 한 손에는 엔간하면 반드시 레지스터를 손에 쥐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양손에 위치값을 쥐고 작업을 수행하는 거는 인텔 CPU 동네에서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방금 전에도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식 넘버 더하기 초이스 같은 경우는 명령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EAX에 그래서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꺼내서 EAX 자리에 담아요. 그 다음에 아까 담아뒀던 EAX에 담아놨던 넘버 자리에 담겨 있던 값을 초이스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이랑 더해요. 그렇게 애드 명령어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는수식 계산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 EAX 값을 담게끔 그렇게 컴파일 해놨다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자, 요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살짝 굵은 글씨 단어로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요 상수라는 거가 살짝 구경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수식 넘버 더하기 5의 경우에는 아예 명령어 안에 요 는 수식을 계산하기 위한 그 우항 계산 결과값 05000000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요 05000000은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디스어셈블리로 볼 수 있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이잖아요. 얘네는 다 코드입니다.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중에 이 얘는 코드 영역인 거예요. 메모리 어딘가에는 데이터들이 잔뜩 살고 있고 메모리 어딘가에는 코드들이 잔뜩 살고 있거든요. 얘네는 코드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요거 숫자 바꾸려고 하면 그게 진짜 해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엔 그걸 허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해킹을 자주 시도해봤다. 뭐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막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저 코드 영역을 숫자를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명령어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한 요 숫자 4바이트짜리 인트 값이 그냥 고스란히 콕하고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텔 CPU가 요 C7 해가지고 요 7바이트를 읽으면 그 친구 손에는 이미 지금 당장 무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우항 계산 결과값 5가 있는 채로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남은 거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이 5를 담는 행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에 필요한 숫자를 그 명령어 안에 내장시켜 두면 굳이 메모리를 재차 방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 당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값 5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면 move 명령어 하나만큼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 어딘가에 따로 데이터 5를 담아놓고 그걸 꺼내서 EAX에 담는다라든가 같은 move 명령어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에 내장된 값을 보통 한국말로는 즉시값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mmediate value라고 불러요. CPU는 명령어를 하나씩 손에 쥐고 작업을 하는 애입니다. 근데 오늘 뭐 하지 하고 딱 뚜껑 따봤더니 거기에 내가 당장 써야 되는 값이 동봉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 개꿀 하면서 그냥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비록 명령어 길이가 길어지는 다른 무분 명령어들에 비해서 길어지는 단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게 더 빠르다 이겁니다. 메모리 2번 가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게 빠르다 이거예요. 왜냐? 메모리는 이 집이 아니라 옆집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런 짓을 해도 되는 이유. 매번 메모리 방문해서 거기에 진짜로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런타임의 프로그램이 어떤 실행 흐름을 타는지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뭐가 담겨있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리터럴이죠. 요 수식은 수식 5를 계산한 결과값은 언제나 말 그대로 5로 동일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변수랑 대비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인 상수, 컨스탄트의 의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수식을 적을 때 변수 이름들 섞어가지고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식은 아마도 계산할 때마다 어쩔 때는 3 나오고 어쩔 때 5 나오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서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보편적인 수식이에요. 반면에 요 상수 개념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소위 상수 수식을 적어둔다라면 그걸 계산한 결과값은 런타임에 요 수식을 언제 몇 번 누가 계산하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식을 심지어 런타임에 돌입하기도 전에 달리 말하면 컴파일 타임에 미리 계산해서 컴파일 과정에 활용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계산해도 요거 계산하면 5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래머도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 지금 5 한 글자 적어놨단 말이죠. 이거를 2 더하기 3 덧셈식으로 바꿉니다. 과연 이 친구는 요거에 대한 컴파일을 어떻게 해줄 거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저 10번째 줄 문장을 실행하면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항상 5를 담을 거예요. 일단 눈으로 보기엔 그렇죠. 2랑 3 더하면 항상 5 나올 거니까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살짝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 자, 넘버는 넘버 더하기 초이스랑 넘버는 2 더하기 3이랑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밑에 거는 move 한 번, add 한 번, move 한 번으로 구성했어요. 위에 거는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이 친구 보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아까랑 똑같이 컴파일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5를 담는다와 같이 컴파일 해둔 겁니다. 왜냐? 요 덧셈식 2 더하기 3은 언제 덧셈을 하든 항상 인트값 5가 나오는 상수 수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학적으로 봐도 좌항, 우항 다 컨스탄트입니다. 그럼 그거 두 개 다 하면 컨스탄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적분 같은 거 할 때 귀찮으면 이제 대문자 C 해가지고 표현한다거나 하겠죠. 그게 3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 2 더하기 3 덧셈식도 상수 수식인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미리 덧셈을 해서 5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명령 안에 즉시값으로 내장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알아서 해줬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add 명령어를 지금 절약한 거죠. 그래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명령어 안에 넘버, 초이스, 3라는 이름 자체는 지금 전혀 들어있지 않죠. 자, 이게 들어있다라는 건 number 6글자를 명령 안에 담아둔다라는 건 당연히 이 친구 16준수라면 그 문자표상의 숫자를 6개를 6바이트만큼을 밀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명령 안에는 넘버 6글자 대신에 그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적절한 상수값을 대신 넣어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지들끼리만 아는 느낌으로 숫자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놔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런타임에 실행할 때 메모리 위에 넘버만을 위한 4바이트 자리에 초이스만을 위한 4바이트 자리에 또는 메모리 위에 3라는 함수 내용물 문장 부분으로 노란화살표 이동시켜 가면서 무브를 한다라든가 점프, 컬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컴파일 과정에서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위치 몇 번지에 해당하는 위치 상수 값으로 바뀌어서 명령어에 탑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정도까지 지금 잠깐만 1시간 32분 지난 거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 계절학기가 종강한 이후를 꿈꾸고 계시는군요. 아무튼 그래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아마도 여러분 빠르게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기말은 아마 그냥 수요일날 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그 가능은 한지는 파악은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테니까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일단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스어셈블리 구경해 봤고 요 상수 개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약하면 그겁니다. 언제 계산하든 계산 결과값이 항상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터럴 당연하게도 그 친구들 상수 수식이라 말할 수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예를 들면 2 더하기 3 같은 방금 전 본 것도 상수 수식이다 이거예요. 왜냐? 덧셈식이고 좌항 우항이 다 리터럴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똑같은 거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인 원리상 똑같은 두 개를 더하면 항상 똑같은 게 나오니까 5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컴파일러가 미리 덧셈을 하고 그 결과값인 5를 사용해서 즉시값으로 밀어놓고 등등등 작업을 다 해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시간 좀 걸리잖아요. 1초 넘게 걸리잖아요. 그동안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 일단 정리 한번 해주고 자, 우리의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들 문장들을 가지고 CPU가 나중에 읽고 작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숫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수 수식에 대한 계산을 미리 수행해서 컴파일 과정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
명백한 상수 수식이에요. 미리 계산합니다. O 만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요. 그 다음에 아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수식 넘버도 결국은 넘버에 대한 메모리상의 위치가 고정돼 있어야 변수로서의 의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전에는 40번지에 담아놨어요. 근데 나중에 꺼내서 쓸 때는 예를 들면 48번지에서 꺼내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변수가 아까 담아놓은 값을 지금 꺼내오는 게 성공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아까 담을 때의 위치랑 지금 꺼내올 때의 위치가 같아야 돼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우리 인트 변수 넘버에 대한 위치도 고정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미리 계산을 해두고 컴파일 과정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부 상수 값들은 메모리 어딘가에 따로 담아둔다거나 하지 않고 그 명령 안에 내장을 시켜둬요. 그래서 그러한 값들을 즉시값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명백히 또렷하게 보였던 05000000 같은 애들이 즉시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왜 수식 2 더하기 3은 미리 계산을 해 두면서 수식 3 괄호를 닫고 함수 출식은 미리 계산해 두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코드상으로 메인.c 윗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는 우리한테 항상 3을 주는 함수예요. 컴파일러도 분명 그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3에 대한 함수 출식을 미리 계산해서 3으로 바꿔가지고 컬 명령어 없이 즉시값 집어넣은 무브 명령어 하나로 컴파일 해준다라든가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버전 보시면 얘는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컬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저 리턴 값을 초이스 자리에 담도록 그렇게 컴파일 되어 있습니다. 3 괄호 열고 닫고를 미리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u3라는 함수가 언제 호출하든 항상 똑같은 인트값 3을 리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자, 이거 일단 가능은 하죠. 무조건 3을 리턴하니까 그냥 즉시값 03000000으로 간주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거기서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라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3를 어떤 식으로 호출하든 항상 3을 주는 거는 맞아요. 리턴 값으로 3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쪽을 건드린다라든가 거기에 막 뭐 해킹 그런 거 위험 갖는 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곧 우리 컴파일러가 수식 스케일에서 다룰 때와 문장 스케일에서 다룰 때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함수 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더 이상 수식 스케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돌아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 선을 넘지는 않는 거예요. 상수 수식을 미리 계산해 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지금처럼 함수 출식 같은 거를 미리 함수 내용물을 한번 실행을 해서 컴파일 타임에 한번 실행을 해서 그 리턴 값을 대신 적어준다라든가 같이 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굳이 리터럴 3을 적는 대신에 3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놓은 게 다 이유가 있겠지. 나 좀 늦게 퇴근하라고 해놨나 보네. 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우리 파이썬 컴프 1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그 타임점 슬립인가 뭔가 적으면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다음 문장 실행하기 전에 0.5초 동안 재운다라든가 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30분 동안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놓고 수업을 30분 늦게 끝내요. 그건 순도 98% 개자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자, 저는 그래, 일찍 끝내는 건 차선책으로 두고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일단 등교해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가시도록 밀도를 최대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딱지가 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머가 예를 들면 중간에 타임점 슬립 함수 출식 적어 놓은 게 지금 현 실시간 기준으로 0.5초 동안의 시간차 공격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인가 보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냥 납득하고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실행해 준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도 어쩌면 그냥 리터럴 3 적을 수 있었던 순간이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문장들의 덩어리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의 형태로 적어 놓은 거가 뭐 다 뜻이 있어서 저러시겠지. 나중에 내용물 따로 채워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하려나 보다 하고 그걸 미리 실행한다든가 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나아간다면 컴파일러한테 여러분이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식으로 칼같이 구분해 가면서 코드 적은 거 아니니까 최대한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 런타임에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힘 좀 써줘와 같이 청탁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디버깅 진행 중이라면 Shift F5 눌러서 디버깅을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X86으로 바꾼 부분 왼쪽 보시면 디버그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디버그 밑에 릴리즈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 디버그는 디버그다 칩시다. 릴리즈 무슨 뜻입니까? 그쵸? 놓아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요 소위 개발 동네에서 릴리즈는 출시라는 뜻입니다. 정식 버전 이렇게 앱스토어 같은 데다 올릴 때 릴리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릴리즈를 골라주세요. 릴리즈 X86으로 세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10을 눌러서 디버깅을 스타트하고 디스어셈블리 탭을 한번 구경해보세요. 구경해보시면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릴리즈로 바꾸고 F10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잘은 모르겠는데 위턴문에 노란 화살표가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는 중괄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탭 하면은 열려있는 탭들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탭,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탭키 누르면 연타하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어셈블리를 가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아까 봤었던 그 위턴문에 대한 엑스와 명령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싹 다 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는 중괄호 부분도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위턴하기 위한 닫는 중괄호 위턴 명령어 빼면은 나머지가 다 싹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자 얘네들은 메인을 호출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메인 바깥쪽 세상 컴퓨터 본인의 입장에서는 외부 영역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문장들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지 안에서만 쓰는 넘버 자리 뭐 부호를 바꾸네 등등 그 다음에 항상 3을 담네 3이랑 예를 들면 다른 숫자랑 더하네 3이랑 5랑 더하네 와 같은 식으로 하고 그냥 퇴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메인을 호출할 때마다 굳이 저런 문장들을 실행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저걸 실행하든 실행하지 않든 메인 내용물 실행이 끝난 직후에 그렇게까지 데이터 측면에서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눈에는 전부 다 뻘짓으로 보였던 게 정상이고 따라서 다 증발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지금 마지막 위턴문입니다. 얘는 중요해요. 왜냐? 위턴문을 호출한 쪽에다가 0을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메인 내용물 안에서만 왈가왈부했던 겁니다. 뭐 그게 즉시값 5가 됐든 아니면 위턴 받은 3이 됐든 등등. 그래서 메인을 호출하는 C 런타임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애들은 다 뻘짓으로 보이는 게 맞고 본인한테 그래서 0을 리턴해야 되는 그 리턴 0 세미콜론 리턴문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지니까 데이터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니까 얘만 지금 살아남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짝 얘기했던 요 XOR 명령어는 나름 인텔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수거입니다. 결론적으로 EAX 레지스터에 00000000을 담는 명령어들 중에 이 친구가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물론 속도는 거의 동등한데 이 친구가 속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명령어 크기가 작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검색하면 검색 결과 구글 같은 데서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재밌는 인텔 명령어 같은 거 소개해줘 하면은 재민이가 신나가지고 막 왈가왈부 해줄 겁니다. 아무튼 집에서 구경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짝 확인했던 거, 보통 이제 인텔 CPU용 C 컴파일러들은 보편적으로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치면 그 친구가 리턴 값을 EAX 레지스터의 마지막으로 담고 퇴근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맥 동네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X86으로 해놨는데 X64로 할 때도 비슷한 관점에서 레지스터의 값을 담아서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뭐 그건 뭐 지들 맘대로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그 목표를 자주 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 엑소와 명령어가 되게 자주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래, C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int 값을 리턴한다 할 때 종종 내가 일을 잘 했냐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냐 결과에 해당하는 소위 결과 코드를 리턴하는 그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내가 0을 리턴한다라는 건 나 문제없이 깔끔하게 잘 끝냈어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0이 아닌 값을 리턴하는 경우에는 나는 지금 뭔가 실행하는 동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그 부정적인 피드백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숫자가 3번이었다라면은 별도의 시스템이 여러분들한테 3번 오류 코드에 대한 도움말을 다음에 띄워준다라든가 와 같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동네도 꽤 있어요. 1970년대 CE 시절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고 뭐 오늘날 윈도우라든가 맥 동네에서도 가끔은 그런 걸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지금 얘기한 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발동시킨 거는 컴파일러의 최적화, 옵티미제이션 기능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디버그 대신 릴리즈를 눌러놓고 빌드를 스타트를 시킨 거는 우리 C 컴파일러한테 수식 스케일로만 제한하지 않고 문장 단위 내지는 파일 단위까지 넘보면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멋진 코드, 더 멋진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더 멋지다라는 건 예를 들면 .exe 파일 자체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또는 그 동일한 목표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든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대신에 빌드하는 것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좀 늘어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그래봤자 몇 초 안 걸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가끔은 여러분이 C 프로그램 만들 때 이 최적화 옵션을 켜면 이전과는 다르게 동작한다라든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코드를 그지같이 짰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코드가 가끔은 그지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 목표는 이 정도까지만 최적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까지 나 개 쓸모없네 이러면서 다 날려버린다라든가 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 수식들이라든가 문장들 최대한 건전한 마음가짐으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갈하게 적어놨다라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전체 프로그램의 핵심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은 아무리 최적화를 온 했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그 정도의 선은 지켜주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최적화랑 관련한 옵션들 꽤나 많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꽤나 많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방금 전 봤던 디버그랑 릴리즈 두 가지 모드가 있다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현장 학습이 끝날 것 같아요. Shift F4 눌러서 디버깅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디버그 X64로 원상 복구 시켜놓고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원래 여기서 중간 쉬는 시간 가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2시 반이잖아요. 28분 안에 퇴근하는 걸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상한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저 친구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컴퓨터 구조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이제 진실을 한 번 더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는 걸로 하고 방금 전 얘기했던 그 수식이랑 문장의 스케일 측면에서 또는 의도 측면에서의 차이점, 내가 수식 단위로 살펴볼 때랑 문장 단위로 살펴볼 때 주변을 떠다니는 단어들을 뭐를 챙겨야 되는지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살펴봤던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 개념, 이거 덧셈하면 항상 똑같은 값 나온다. 그 값을 상수값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수식을 상수 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일단 챙겨주시고, 자, 다시 말할게요. 상수 개념은 런타임에 언제 실행하든, 미안해요. 런타임에 언제 계산하든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노란 화살표가 어디를 몇 바퀴를 돌다가 돌아오든 간에 항상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의 그 수식을 미리 계산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디스어셈블리 탭 구경에서 챙겼던 느낌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시값이니 레지스터니 이런 되게 컴퓨터 동네 일반 명사 같은 단어들 곁다리로 가볍게만 터치해 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얘기해두고 빠르게 오늘의 본론인 제목에 붙어있는 정의랑 관련한 얘기를 해놓고 퇴근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 뭐 영어로는 definition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가 약간 중의적이다 그랬잖아요. C 동네에서의 정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 뭔가의 내용물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함수 정의 자주 적어본 적 있잖아요. 컴프 1에서도 적어봤어요. 우리가 INSA 네 글자 이름만 적어 놓는다고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가 인사하는 방법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들여쓰기에서 내용물 문장, 파이썬 문장들 적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의 내용물을 정해야 되는 순간은 비일비재하게 찾아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에 대한 상수값을 정하는 것 역시나 정의라고 불러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요 둘을 누가 이거를 정하냐, 내용물을 정하는 건 누구냐, 어떤 거에 대한 상수값을 정하는 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둘이 다릅니다. 뭔가에 대한 내용물을 정하는 건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직접 키보드를 쳐가면서 코드 적는 시점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상수값을 정하는 건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C 동네에서는.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우리 대신 해줄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이 둘을 아예 구분해서 지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이런 느낌의 오류를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식별자 넘버 2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디터가 오류를 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아까 봤듯이 이 넘버는 3 같은 경우는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다가 3을 담는 거를 의미해요. 그 디워드 PTR 넘버 같은 느낌으로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넘버는 3 엔터 쳐도 됐어요. 그렇죠? 파이썬 동네에서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는 거는 일단은 그 값을 메모리 어딘가에 담아두거나 예를 들면 인트값 3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부터 이미 메모리 위에 본인만의 칸에 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건 안 해도 됩니다. 그 친구는 이미 메모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래서 그 3이 메모리 위에 어디에 있냐, 그 값이 담겨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이름 사전을 펼치고 넘버 오른쪽에다가 그 인트 값 3에 대한 메모리상의 위치, 그래서 우리 당시 얘기했던 거로는 id3 값을 기록해 두는 거를 의미했습니다. 요거 컴프1 지금 컴프1, 2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 오늘 구경해 본 내용이죠. 그거 지금 이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파이썬 동네는 그래요.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구경해 본다든가 하시고 우린 C를 다루고 있으니까 C 같은 경우는 변수의 값을 담는다, 넘버는 3, 수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컴파일러가 그 넘버라는 인트 변수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자리에 4바이트만큼의 공간에 3을 03000000을 담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전에 디스어셈블리 창에서 본 내용들, 디워드 PTR 넘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상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코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면 이제 해킹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윈도우가 즉각적으로 발견해가지고 아, 여기 수상한 사람 있어요, 꺼지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이러스 들어있는 걸로 이제 간주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에 대한 칸, 인트 한 칸의 위치가 고정돼 있고 거기에 그 값을 반드시 담을 거기 때문에 런타임에 신경 쓸 게 줄어들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넘버는 3 엔터 치는 그 문장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C 동네에서 넘버는 3 는 수식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 수백 배가 차이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넘버는 3엔 C 동네에서 넘버는 3 같은 경우는 명령어 하나로 컴파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항상 메모리 위에 고정된 위치에 항상 030000을 담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름 넘버에 대한 위치 값은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달리 말하면 그 값은 상수 값이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런타임에 돌입하기 전에 컴파일러에 의해서 미리 정의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게 컴파일러의 정의라고 방금 전에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먼저 미리와 같은 표현이 우리 지금 시작할 때부터, 지난주부터 수백 번 등장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자주 등장했잖아요. 우리의 C 컴파일러의 정의는 항상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에 입각해서 수행됩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을 읽을 때 필요한 경우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상수값들을 알아서 정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구분해 놉시다. 자, 이건 사실 여러분 자유기는 한데, 우리 이번 학기 동안은 요 선언 두 글자는 명사로 캐치를 해 두시고, 따라서 문장, 수식과 같은 격으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뭔가 덩어리 하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동사 선언하다, 디클레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데클러레이션으로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정의는 반대로 일종의 행위 동사로 define으로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 컴파일러도 컴파일 타임에 define를 해줍니다. 우리가 직접 선언 적어서 도입해놓은 이름 넘버에 대한 적절한 상수값들을 define를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적을 수 있는 데피니션들도 몇 개 있기는 합니다. 함수 정의라든가. 아무튼 그쪽이랑은 조금은 구분해 두자 이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요 C 컴파일러의 정의는 약간 복잡한 규칙들이 관여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부분만 납득해 두시면 꽤나 많은 프로그래밍 동네 저변에 깔려있는 영역들을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깔끔하게, 찝찝한 느낌 없이 관찰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챙겨본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말고도 내일, 그 다음에 기말고사 직전까지 꾸준히 나올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름을 선언, 그 다음에 내용이랑 상수값을 정의 정도로만 외워두고 조금만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름 계절이, 이게 정규학기도 사람 잡는데 이걸 매일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한도 초과가 이미 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른 미래 우리가 겪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잘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끝내기 전에 약간만 관점을 틀어가지고 어떤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이랑 연관되는 값들이 뭐가 있을지 그 종류를 같이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쉬운 예시, 늘 봐왔던 이런 느낌의 예시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int 넘버는 3 세미콜론 해놨어요. 머리 가슴 배 다 잘 적었죠? 넘버는 int 변수고 맨 처음에 3 담고 스타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언을 우리가 같이 구경해 본 채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언 밑에다 엔터 쳐가면서 코드를 적을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값들을 런타임에 저 넘버라는 이름이랑 관련 있는 값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넘버에 3 담았으면 3 쓸 수 있어요. 5 담았으면 5 쓸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넘버랑 관련 있는 값들이 몇 종류가 있을 거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얘기했던 얘가 int 변수인 이상 거기에 지금 담겨 있는 값을 첫 번째 종류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3입니다. 그죠? 요건 일단은 그래, 변수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 첫 번째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면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지금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는, 변수 넘버 자리에는 3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3은 어디에 담겨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메모리 위에 담겨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도 역시나 이 선언을 읽고 우리 컴파일러가 정의해둔 int 값 하나 담기에 적절한 4바이트짜리 칸 하나에 대한 위치 값도 요 넘버라는 이름과 연관이 있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종류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 실제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도 있는 int 한 칸의 크기 역시나 이름 넘버랑 연계되는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동네에서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int 변수 이름 넘버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값들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 변수 자체에 들어있는 값, 그 변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위치값,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우린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변수에 대해서 정의된 크기 값이 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4바이트겠죠. int 형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value of number, address of number, 그 다음에 size of number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값을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계산하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address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 siz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구분해서 적을 수가 있어야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까지 챙겨둔 채로 질문을 하나를 해볼게요. 자, 넘버가 int 변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값들 중에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값을 더 자주 고려하게 될 것이냐를 살짝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나 지금 size of number가 반드시 필요해 하면서 키보드를 칠 순간이 더 많을 것이냐, 지금은 address of number가 나와야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넘버에 담겨있는 값 꺼내가지고 쓰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저 넘버가 int 변수인 이상, 저걸 굳이 선언 적어서 도입해 놓은 이상 우리는 int 값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대부분 상황에서는 value of number가 1등일 겁니다. 그 다음에 scanf 출식이라든가 할 때는 이제 address of number를 넘긴다라든가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담겨있는 3 같은 거 1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address of이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int 한 칸이 4바이트라는 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이미 마우스 포인터 몇 번 갖다 대서 알고 있을 테니까 size of number가 3등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옛날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value of number, address of number, siz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자, 생각해봐요. 내가 수식을 적을 때 이거 말고 다른 거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돼 할 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전에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부호를 바꿔서 내가 얻어야 된다. 거기에 음수가 담겨있어서 걔에 대한 절대값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붙이면 되는 겁니다. 또는 넘버에 담겨있는 값에 3을 더한 값을 필요로 한다. 더하기 3 적으시면 돼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계산하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address of siz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들도 전부 다 연산자를 붙이거나 다른 걸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해가지고 서로 구분해서 적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C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다. 그게 가장 높은 빈도로 여러분이 그걸 원할 테니까 그때는 그냥 이름을 적으면 되도록 해놨어요. 그냥 넘버하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연산자를 붙여서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넘버가 아니라 단항 연산자를 붙여서 구분을 해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노트북 키보드 보시면 1970년대랑 지금이랑 키보드 배치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남아있는 연산자로 쓸 수 있는 기호들 중에 느낌표 쓰고 있고 골뱅이라든가 달러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컴퓨터 동네에서 좀 특별한 의미로 쓰여요. 그 다음에 Shift 3 샵 같은 경우는 샵 인클루드 할 때 쓰고 있어요.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Shift 6 웃는 얼굴은 아까 봤던 엑소와 연산자입니다. 등등등 남아있는 기호가 당시 미국인들 키보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었던 요 Shift 7 하면 적을 수 있는 앰퍼샌드라는 기호를 연산자화해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앰퍼샌드 넘버라고 적으면 얘는 원래대로라면 value of number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 1순위 값이 아닌 address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어와 같이 여러분이 의사표현을 한 걸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순위에 해당하는 siz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연산자로 구분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남은 기호가 없었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size of 6글자를 키워드화 해가지고 마치 파이썬처럼
그래서 사이즈 오브 띄고 넘버라고 적도록 다낭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마련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어떤 수식을 그냥, 그러니까 변수 이름 그냥 적으면 기본적으로 밸류 오브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걔 말고 어드레스 오브이 필요해 하면은 앰퍼샌드 넘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면 사이즈 오브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사이즈 오브 6글자 키워드를 연산자로서 적어서 쓰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스캔F 출식 적을 때 앰퍼샌드를 붙여야 됐던 이유를 여기서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스캔F 함수 출식 적을 때 그 친구 입장에서는 value of number는 하등의 쓸모가 없어요. 메모리 어디다가 사용자가 고른 인트 값을 담을 거냐, 그 address of 값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친구한테 예를 들면 80번지에 담아주세요와 같이 굽신굽신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을 때 우리는 계산하면 어드레스 오브 넘버가 나올 만한 수식을 앰퍼샌드 다낭 연산자를 붙여서 적었다 봐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는 수식 적고 세미콜론 찍어놨어요. 넘버는 5 세미콜론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자, 는 수식의 좌항자리 수식 넘버 6글자를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까 봤던 세 가지 중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게 는 수식이다라는 거를 상정한다라면, 자, 지금 넘버 자리에 3이 담겨있냐 7이 담겨있냐는 1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요 5를 어디다가 담을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다 담는다. 그 어드레스 오브 넘버가 지금 작용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나와야 돼요. 위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특이한 예외 조항을 지금 만들어 둔 거예요. C 동네에서는 는 수식의 좌항에 해당하는 수식의 경우 컴파일러가 알아서 앰퍼스탠드 연산자 마지막에 붙여놓은 것처럼 계산하도록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밸류 오브 1순위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니까 차선책인 2순위를 고른 셈 쳐준다라 생각하시면 일단 적당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방금 전 거는 뭐 그러려냐고 넘길 수 있겠죠, 그죠? 앰퍼샌드 연산자 붙였을 때 안 붙였을 때 차이가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맨 땅에 적을 때는 그냥 넘버 하면은 거기에 3 담겨 있는 거 3 꺼내 온다라든가 하는 게 아마도 가장 자주 쓰일 테니까 밸류 오브 넘버로 골라줍니다. 그게 싫다, 나는 지금 밸류 오브 넘버 말고 딴 거 쓰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그 수식을 좀 더 예쁘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산자를 붙여서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개의 연산자가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일단 해둔 다음에 는 수식의 좌항 같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밸류 오브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어드레스 오브를 고른 셈 쳐준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앰퍼샌드 넘버 값을 써서 이 전체 는 수식을 컴파일 해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C 동네에서 이런 메모리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정의 랑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위치 내지 위치 상수값을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여러분의 는 수식,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분의 는 수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도를 갖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파이썬에서의 할당문이랑 C에서의 는 수식이랑은 그 뭔가 가능성 측면에서 무시무시한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쓰기 편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파이썬이 더 편할 때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질문하면 C 동네가 훨씬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지레짐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건 이 정도로만 해두고, 자, 그렇긴 한데 뭐 사용 빈도를 고려하면 value of number가 address of number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쓰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6글자 적으면 그 빈도수 1등인 value of number가 나오도록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는 지금은 사이즈 오브 넘버가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연산자 붙여서 전체 수식을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봤던 는 수식 좌항 자리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앰퍼샌드 연산자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여러분이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이면 오류가 나요. 꺼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앰퍼샌드 2번 붙이면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우리 조금 7분 일찍 끝내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C 선언을, 그럴싸한 선언을 적기 위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내일 바로 소개하기로 하고, 잠깐만. 여러분 과제 하고 싶어요? 계절학기에, 그러니까 봐봐요. 정규학기 때는 과제 내고 한 달 뒤에 내세요 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과제 내면 됐었거든요. 기한은 한 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계절학기는 한 달짜리 기한이면 일주일로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풀어야 되는 과제를 내면 하루 만에 내야 돼. 내일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컴프 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과제는 그냥 전부 다 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배점을 넣지 않겠다라 얘기했는데, 그래 이거는 우리 시간 좀 남았으니까 거수 투표를 해봅시다. 자, 나 과제 하고 싶다 손 들어 봅시다. 그럴 줄 알았어. 과제하기 싫다 손 들어 봅시다.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과제 준비되어 있는 건 있으니까 그거 어디 보자. 지난 시간에 지난 1학기에 요 컴퓨터랑 동등한 수업 다른 데서 진행하고 그 설명한 영상 남겨둔 거 있거든요. 그거랑 그 과제 관련한 코드랑을 오늘 밤 또는 내일 밤에 올려둘게요. 대신에 우리는 그 부분을 스킵하고 본론 얘기 빠르게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두 번째 과제는 아마 우리 손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지금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다라면 이전 수업 내용들 한 번 더 챙겨놓고 내일 수업에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내일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